네, 안녕하세요. 증명기초 스터디 20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수학적 문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 의미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그거를 똑같은 대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음,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라는 우리가 지금 계속 풀어왔던 문제에서 아직은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해석학개론에서 나오는 그 개념을 가져와서 우리가 음, 수식이 적혀져 있을 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구나를 탐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이거를 한 45분 한 다음에 좀 쉬고 실제 문제풀이 아무 문제나 하나 골라 잡아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선생님, 잘 오셨고요. 슬랙에서 유리수가 닫혀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주고받고 있었는데, 음, 오늘 했던 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오늘 뭘 할 거냐면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를 할 건데,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실수 두 개 사이에 유리수 하나 있음을 보였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두 실수 사이에 그 유리수가 무한계가 있다를 보일 거예요. 네, 그거를 할 때 이제 그 유리수가 무한계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 유리수가 그 연산에 의해 닫혀 있음이라는 속성이 필요하고 그게 왜 필요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성질을 사용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네, 그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닫혀 있음을 그냥 수학적 스테이트먼트로 적어 본다면, 음, 이렇게 주고, 되게 간결해요. 그, A, A도 어떤 집합의 원소이고, 그, B도 어떤 집합의 원소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이항연산을 한 결과가 다시 S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닫혀 있다를 이제 수학적인 스테이트먼트로 쓴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건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왜 쓰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자기의 시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그거고, 이건 어차피 그 다음에 다룰 거고,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알키메디안 프로퍼티를 다룰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쓰겠습니다. 음,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되게 재밌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이랬는데 재밌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실수를 잡을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X라는 애에 대해서 여기에 의존되는 이상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어제도 뵀죠. 그 여기서 어떤 자연수를 의존되게 잡을 거예요. 이거는 아직 안 까먹으셨죠? 왜냐면은 전칭이 먼저 나오면 이 전칭에 의해서 특정한 그 자연수를 하나 고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n은 x에 의존된다를 명확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게 있대요. n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실수 중에 이제 어떤 x마다 n이 있어요. 어떤 자연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그, 이 한 문장입니다. 일단은,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는 이 한 문장으로 수학적으로 서술이 되고, 어, 이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 한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음, 어쩌란 말이냐. 그, 어떤 그 의미를 좀 담아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혹시 드는 생각 있으면 그냥 디스커션을 위해서 그냥 다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맞춰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음, 단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거를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그 와중에 자기의 수학적 문해력이 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지만 그 준비하면서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를 그 찾아보고 그 소화를 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 다른 함께 스터디하고 있는 최대한의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수학적 문해력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한 문장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좋습니다.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나 이거 모르겠다도 됩니다. 그럼 왜 모르겠냐고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네,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떠한 실수를 잡아도 결국에 분수꼴로 나오니까 분명히 이제 뭐 어떤 특정 자연 뭐 만약에 뭐 3번 뭐 3번에 5더라도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뭐 분수꼴로 결국 나올 테니까 이제 뭐 1점 몇몇몇몇 뭐 이렇게 계속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네네, 일단 고의 어떤 분수꼴로 일단 뭐 하나를 잡았을 뭐 모든 이제 실수들이 있을 때 거기서 어떤 네네, 자연수를 잡는다면 이제 자연수는 어차피 이게 딱딱 떨어지는 수다 보니까 플러스 1만큼씩 계속 늘어날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좋네요. 네, 플러스 1값만큼 늘어날 건데 그러면은 분수꼴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자연수가 크다는 말인데 여기서 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 좀 네, 잘 모르겠는 부분은 이제 네, 자연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뭐 모든 실수 중에서 어떤 특정 하나를 잡았을 때 실수가 무조건 자연수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실수보다 크다라고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네, 뭐 만약에 실수 만약 뭐 2분의 1이 있을 때 2분의 1이 있을 때 뭐 자연수는 이제 0 다음에 바로 1이니까 뭐 1이 더 크다 자연수 더 크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제가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은 만약에 아까 같이 3분의 5가 있을 때 얘는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잖아요. 3분의 5가 있을 때 네.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음, 이 실수보다 큰 어떤 자연수 하나가 무조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네네, 이제 음, 앞뒤에 있는 그 1보다 3분의 음, 5가 크다 이 부분을 그 집중해야 될지 음. 요게 조금 잘 해석하기 아,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이준석 선생님께서 그 혹시, 잠시만요. 제가 혹시 이거 답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답 안 하고. 답하고 싶으신, 이준석 선생님의 질문에 이제 답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이제 지원 받겠고 아니면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준석 선생님께서 그 되게 재밌는 부분들을 많이 건드려 주셨는데, 어, 그쵸. 이거 1은 작죠. 그 어떤 실수보다. 근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얘가 크다며요. 그러니까 이거 뭐임?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준석 선생님께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지금 그 마음속 깊이 못 느껴서 지금 이런 오류가 생겼는데, 그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 하면 for any x in is element of real reals.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 이렇게 하나 고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열 리그지스트 X라고 했을 때 하나는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먼트에 맞게 하나 뽑아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일 경우에는 지금 이준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맞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 이렇게 하나를 못 골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분수, 심지어 분수로 표기 안 되는 무리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분수를 떠올리신 건 잘했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전까지 계속 유리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조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약간 이 이해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긴 뭐 3분의 5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정말로 큰 수, 정말로 작은 수들이 다 있는 상태를 얘는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문해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졸라 막 수학을 잘하고 뭐 눈이 뭐 튀어 있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이를테면 수능 국어 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비문학 지문 많이 읽으면은 그 문제 좀 많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그게 처리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시작하는 거는 그 수학적 문해력의 그 핵심으로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음. 별의 별게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해가 되면 그 이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건 이제 3단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의 별수들 정말로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하게 큰 수가 있어요. 세다가 뒤질 정도로 큰 수보다도 자연수가 크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가 있대요. 그 얘네 그 모든 통칭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그 for any들의 의존되는 얘에 따르는데 어, 그 n이라는 게 있다. 얘에 의존되게 어떤 자연수가 있다. 근데 이 자연수는 방금 이준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씩 커지는 거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런 자연수가 있는데 그리고 얘는 하나 딱 고른 거죠. 그러니까 3분의 5를 고른 것처럼 이준호 선생님께서 어떤 n을 그냥 딱 하고 고른 거예요. 그 얘가 뭐 만약에 1억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1억 1이라고 골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렇게 고르면 안 되는데 그냥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뭐 1억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 어떠한 x들 중에 하나로서 그냥 1억이라는 애를 원소로서 하나를 뽑을 수 있어요. 걔를 걔라고 얘기했을 때 의존되게 무조건 커야 되니까 그냥 1억 1로 난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1, 2, 3번을 조합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 중에서 그 아무 숫자나 나 하나를 뽑았어. 그쵸? 그 아무 숫자나 하나를 뽑는 순간 걔보다 더 큰 플러스 1이 있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1 된 그 자연수가 있거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1 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걔보다 그냥 큰 그 플러스 1의 몇 번 합산으로 이루어진 자연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여기서 한 그럼,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해도 거- 네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뭐 앞에 for any 뭐 모든 실수 집합 중에서 뭐 어떤 특정 자연수가 있는데 그게 x보다 n이 더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그쵸. 뭐 작을 그것도 뭐 수 있는데,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게,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말 그대로 그냥 아, 큰 게 네네네.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쵸. 아, 그렇게 잡아도는 되는데, 그거는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는 아닌 거죠. 그렇게 아, 되면. 네네네. 네. 네.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셨으면은, 혹시 질문 없으면은 넘어가고. 네, 여기까지 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은 조금만 더 정리해가지고, 얘가 진짜 뭘 얘기하고 있는가만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다시 보면, 그, 실수는, 실수 중에, 정말로 많은 실수 중에, 그, 얘는 사실 그냥 언뜻 직관적으로만 생각해도 자연수보다는 큰 무한이죠, 실수는. 왜냐면은, 뭐, 나중에 가면 뭐 농도가 짙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물론 그 세팅상으로 뭐, 유리수까지는 뭐, 1이랑 정수까지도 그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무한하게. 근데 실수부터는 안 된다라고 뭔가 그냥 주워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이상한 문장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얘가 훨씬 더 큰 무한인데, 물론 자연수도 무한이긴 합니다만, 걔보다 더 큰 실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가 있다라고 얘는 그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가 주장하는 바예요. 그게 맞고. 이게 왜 재밌는 거냐면, 그 실수가 상한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음, 어떤 게 상한으로 잡힌다? 그러니까 되게 큰 X가 있는데, 걔보다 더 큰 유한한 자연수, 그러니까, 가 있어가지고, 그럼 얘보다 더 큰 애도 또 있을 거고, 그것보다 더 큰 n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이 플러스 1이 우리가 x가 어떻게 커지든지 간에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수니까. 그리고 심지어 숫자를 작게만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작아질지 우린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작아질지도 몰라요. 너무 작아서. 근데 그 단계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왜 자연수라고, 아이고, 이거 캡처해야 돼 그러는데. 얘를 왜 자연수라고 놨냐면 우리는 단계를 사용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무한히 큰 수들을 비교할 때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유한밖에 없는데 이 유한을 그 한 단계 한 단계씩만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린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작아지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걔가 되게 연속적으로 작아져서 이거를 명확하게 스테이트먼트를 못 놔도 자연수라는 1이라는 거를 선택하는 순간 그 한 단계마다 얘는 이만큼 작아졌다. 그리고 그 다음만큼보다 더 작아지는 애가 있다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 자연수를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단계로 무한을 이제 유한으로 다루고 싶어서
다루고 싶어서고, 나아가서 이제 이게 기납법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납법 자체도 되게 무한한 것들을 자연수에 의존되는 부분집합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n이 된다라고 하자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되면 그 전체의 n의 속성은 다 만족한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 음 약간 그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여담이었고 제일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실수에는 상한선이 없다를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단계를 조금 그 생각해서 만든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 똑같은 의미인데 이 단계라는 의미를 조금 더 제가 지금 이거를 말로만 주장을 했잖아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그 다른 표현법이 있는데 그걸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그 실수 중에 양수인 애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B를 하나 또 뽑을 건데 얘는 그냥 실수로 준 다음에 그 어떤 자연수가 있고 얘는 이걸 B를 만족한다. 가 이제 알키메디안 프로퍼티의 그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같이 또 생각을 해볼까요? 결국에는 지금 그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 읽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 읽고 그냥 우리가 어떠한 그, 어, 그냥 그 한 문장 그냥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한마디 네,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뭐가 이제 승환님께서는 데피니션 1이 데피니션 2의 어떤 시작 단계로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 뭐가 먼저인지는 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데피니션 2가 데피니션 1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흔하게 알키메디언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 서술은 사실은 데피니션 2를 따르고 있는데 데피니션 1은 무슨 관계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얘기인데 사실 어. 그래서 혹시 왜 데피니션 2가 데피니션 1에 좀 어떤 더 제너럴라이즈 되어 있는 버전인지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들 아실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개인적인 또 이건 그냥 별거 아닌데 약간 이렇게 쓰기보다는 약간 여기 플러스를 붙이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도 표현되죠. 네, 그래서 네, 약간 이거는 그냥 제가 익숙한 네, 네. 모양이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이제 네. 장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한번 이거는 이제 스터디원들이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약간 많이 비슷해 보이죠? 그 모습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나오는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또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떤, 뭐랄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쓴 상태에서는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해요.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를 뭔가 어떤 성질,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성질로 받아들였는데, 물론 당연히 이름은 네. 성질인데, 근데 네네. 어떤, 뭐랄까, 정의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저는 그 뭔가 증명 단계에서 그냥 이거를 가져다 쓰자라고 해가지고 되게 자명한 그 성질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거, 네, 네네. 음, 음, 그렇군요. 그러면 증명은 그 이번 시간에는 넘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증명 기초 스터디다 보니까. 저는 그, 근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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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데피니션 1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 나누신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 네. 사실, 네. 더하기 1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엔 그게 그냥 증명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음, 좀 더 정형적으로 적을 필요는, 적고 싶다면 그렇게 적어야겠지만, 음. 네. 근데 뭐, 맞아. 여기 증명기초 스터디에서 이걸 증명하기보다는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은 그, 증명하기에는 지금 당장 하기엔, 이상훈 선생님 말씀하실 건가요? 아, 저는, 아, 네. 네, 저는 저게 사실은 데피니션 1이 네. 실수 집합이 자연수 집합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실수 집합이 자연수 집합보다 크다, 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그렇게 따지려면은 이제 실수 집합 따로 있고 자연수 집합 따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가 지금 이서연 선생님 말씀의 전제인데 지금 스테이트먼트는 얘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수에 의존되는 자연수 집합이 있어서 그 어떠한 자연수가 어떠한 실수보다는 무조건 크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 안에서 그 실수는 자연수 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x보다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거네요. 어, 아, 그, 네, 그쵸. 결국에는 이제 이상훈 선생님 말씀이 맞죠. 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 이건데 그 얘에 의존되는 어떠한 저는 약간 이렇게 어, 그림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음,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실수랑 그러니까 자연수의 집합은 사실 좀 큰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결국에는 그 자연수가 또 실수 집합 안으로 들어오긴 해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이야기를 하려면은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 뭐 되게 많은데 얘보다 큰 그 이걸 x라고 했을 때 어떤 자연수가 있겠죠. 그 이 x보다 큰 자연수가 있는데 이게 다시 여기로 들어오는 건 말은 되죠. 왜냐하면 자연수는
실수이니까. 음, 그래서 상한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음,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 이어서 가보자면은 어 아르키메데안 프로퍼티 증명은 그러면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스테이트먼트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냥 어 계속 그냥 충분히 큰 N을 잡을 때 그거를 이제 정당화하는 이제 렘마 같은 걸로 했는데 렘마도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증명은 제가 뭐 따로 생각을 해보던가 뭐 다음 뭐 기대수나 이런 쪽으로 나아갈 때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논의는 이어서 가겠는데 그러면은 이거 데피니션이라고 써도 되나? 그냥 성질 1로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증명을 안 했는데 정의라고 쓸 수가 없어서. 음, 네. 장효순 선생님께서는 이거 말씀해 주신 거죠. 얘네 둘의 제너럴라이션을 언급해 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네, 저도 뭐 해당되는 게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쭈루룩 매칭해서 볼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2번보다 1번이 좀 더 되게 심플리파이된 그런 음, 포맷으로 느껴졌었고 그 부분 네네. 공감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거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단은 순서를 이렇게 냅둔 거는 그냥 어 뭔가 순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기보다는 그냥 쉬운 문장부터 이제 이해가 되게끔 보이고자 했고 어 약간 장혁순 선생님께서는 이제 얘가 되게 대부분 많이 쓰는 아르키메데안 프로퍼티로 많이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고 근데 얘네들도 아르키메데안 프로퍼티예요. 그냥 다 똑같이 어차피 쓰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에 적절하게 맞게 그냥 꼴만 생각해 보면 될 문제다를 짚고 싶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학적인 시야가 어 당연히 이게 같은 얘기 하는 거구나를 아는 거 자체가 수학적인 시야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얘기를 그러면 조금 더 해보자면 여기서는 양수인 여기 장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써도 되지만 물론 이렇게 더 명확히 쓰는 방법도 있고 뭐 표기법은 네. 일단 이렇게 해도 양수인 어떤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얘는 똑같죠. 그냥 얘랑 똑같죠. 근데 요번에 차이점은 이렇게 음, 어떤 실수가 어떤 실수랑 자연수랑 곱한 것보다 크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도는 당연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단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곱셈에 의해서 이게 많이 드러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NA의 의미가 뭐냐면 A를 N번 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자연수 얘기할 때 무조건 플러스 1로 만들어진다로 얘기를 했었고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닫혀있음, 덧셈에 의해 닫혀있음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그것까지는 너무 지금 당장 얘기엔 너무 방대한 분량이 돼버려서 얘기에만 일단 집중을 하면 그러니까 A는
그 어떤 양의 실수고 얘가 되게 작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그 4n이니까 지금. 그리고 B를 굉장히 큰 그 실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굉장히 큰 실수고 B는 A는 굉장히 작은 실수예요. 막 거의 0에 수렴하고 있는 그 어떤 0과 다를 바가 없는 되게 작은 어떤 수라고 얘기를 해도 걔를 n번 더하면은 B보다는 커진다. 그 엄청나게 큰 애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얘도 A도 되게 무한히 작다. 되게 엄청나게 작아 보인다. 그리고 B도 굉장히 커 보인다. 물론 그 상한이란 게 없이 계속 이렇게 큰 어떤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단계를 더하면은 걔보다 커질 수가 있다를 이제 얘를 얘기하고 있고 어 마찬가지로 이 실수보다 NA가 더 크겠고 만약에 그 NA보다 더 큰 애를 뽑고 싶으면은 한 번 더 더하면 되겠죠. 그 A를. 그래서 N 플러스 1번 더했다. 하면 N보다는 무조건 커진다. 가 돼서 이제 같은 의미가 되지만 실수에는 상한선이 없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좀 더 그 A를 구체적으로 N을 구체적으로 잡고 아니죠. A를 구체적으로 잡고 그 자연수만큼 N번이라는 그 자연수 반복해서 걔가 그 B보다 크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그 실수에는 얘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실수에는 상한선이 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건데 혹시 여기서 궁금하거나 이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제가 의문이 좀 드는 게요. 네, 그, 어, 되게 핵심적인 문구로서 적어주셨는데, 실수의 상한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일단은 상한선이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건지에 대한 거는 뭐, 간단하게 개보다 큰 원소가 없다라는 사실로, 그러니까 상한선이라는 거는 모든 애들보다 큰 무언가라고 일단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썼습니다. 네. 그러면 이, 뭐, 리얼 넘버가 내추럴 넘버 안에, 내추럴 넘버의 뭐 어떤 슈퍼셋이면은,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그 상한선이 없다의 주인공이, 어, 그냥 리얼 넘버가 아니라, 내추럴 넘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X라는 거는 결국에는 물론 내추럴 넘버의 상한선이 없으면은 결국엔 리얼 넘버에도 상한선이 없게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리얼 넘버와 내추럴 넘버를 그냥 어떤 독립적인 집합. 우리가 아무것도 그냥 R이랑 N이라는 이름을 붙인 어떤 집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결국에 음, 네, 우리가 만약에 이 문장 자체에서는 X의 상한선이 있어도 되거든요. 다만 그 X보다 큰 N이 존재해서 N 아, 안에서는 상한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모르겠네요.
음. 뭔가 그게 그거인 말 같아서. 네, 되게 재밌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n을 구체적으로 잡는다. 근데 여기서는 그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을 먼저냐 되는 것 같은데 n을 만약에 상황에서 있다고 쳤을 때도 근데 x에는 그 4n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음, 네, 거기서 걔보다 더 큰 애를 계속 고른 얘기고 그래서 그냥 그 이거에 대한 이제 조금 명확한 그 정의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무한대를 원소로 뽑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의 어떤 숫자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가 그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걸로 해볼게요. 음, 포엔 조정함. 네, 이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먼트가 말이 안 된다라는 말로써 이제 상한선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여기 혹시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갈 때는 그 이거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서 혹시 안 되면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요. 근데 잘 안 됩니다. 네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음, 그러니까 전체 실수 어떤 거든 간에 네. 결국에는 어떤 Y가 어떤 특정한 Y를 뽑았을 때 그 Y가 X보다 큰 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수아님, 그 스테이트먼트가 대열 음. 익시스트가 먼저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네. 되게 재밌네요. 그러면은, 잠시만, 제가 착각을 하고 있나요? 저도 그러면 대회가 먼저 왔으면은 그 순서가 바뀌었으면은 그게 안 된다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순서는 네네. 지금 네. 아, 하시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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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네. 그,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지금. 네.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상한선이라는 것의 존재를 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상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걔가 다른 모든 원소들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 대열이 음, x to y, 맞네요. 대열이 x to 네네네. x for 이게 반대로 돼야 되네요. 그, 얘가 먼저 나오는 게, 먼저 나오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네요. 지금, 네, 맞네요. 이게 말이 되는 거고, 이게 상한선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안 되는 게 이제 다시 써보면,
여기에 있어서 호연이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 그쵸. 이거가 그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던 게 사실 이거가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엔 여기 니게이션 취한 거잖아요. 아까 전에 승환님이 써주신 아 문장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네요. 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 번째 형태가 있는데 우리 문제풀이에서는 얘를 쓸 거예요. 그 음, 엡실론을 먼저 생각을 할 건데 음, 근데 얘가 어디에 갈까요? 이것도 양수? 음, 네. 이게 이제 그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 세 번째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아까 2번하고 비교하면은 그 1번하고도 비교해보면 2번은 뭔가 배수를 사용할 때, 연산에 있어서 배수를 사용할 때 필요했던 것 같고, 3번은 뭔가 순수, 그러니까 나눗셈에 대한 생각이 뭔가 보이네요. 사실 저는 그냥 처음 봤을 때 그냥 3번도 그냥 1번이랑 되게 비슷한 문장이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어차피 양수인 유리수를 뽑을 거고 양수인 유리수 집합에서 이제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 n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x보다 컸는데 근데 당연히 그걸 역수로 취하면은 반대로 n분의 1이 그 엡실론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엔 있었던 거를 그냥 역수로 취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이해를 먼저 해봤습니다. 근데 뭐 더 깊은 이해는 좀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준성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결국 다 그냥 2번째 데피니션에 음, 서브셋일 뿐이죠.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는 정확히 그 두 분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어,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그 어,
각각의 그 형태들을 그 상황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를 조금, 음,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어, 요번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한선이라는 개념이 그다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에서는. 그냥 엡실론을 양수로 줬고, 그리고 아마 이거는 되게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여태까지 1, 2번이 되게 큰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걸 당연한 말이지만 역수를 취해가지고, 이거를 그 되게 작은 거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저는 단순히 이 차이를 조금 보이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필요에 의해서 되게 큰 거 다룰 때는 이렇게 1, 2번 같은 거를 쓰고, 어, 지금 뭔가 이런 유리수나 아니면 되게 작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3번 같은 꼴을 쓸 건데, 그리고 이게 그 형태가 조금 달라, 물론 같게 보이는 분들이 그게 맞고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얼핏 봤을 때 그냥 수학을 조금 피상적으로 공부하면 다 달라 보이고 뭔가 얘네가 얘기하고 있는 바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뭔가 놓치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자가 이제 그 요지였습니다. 네, 되게 잘 봐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상윤 선생님은 이 말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이해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쉬었다가 문제를 그냥 제가 아무거나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준석 선생님 오시면은 카메라 켜주시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천천히 한번 같이 볼까요? 그 ABST라는 그 네 가지 집합이 있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S의 부분 집합이나 이제 같은 집합으로 A가 있고 T의 이제 부분 집합이나 그 같은 집합으로 B가 있고 이때 B-S가 T-A라는 그 집합의 부분 집합 혹은 그 같은 집합임을 보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와, 근데 약간은 보자마자 저는 든 생각이 이거 약간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래서 음, 일단은 기다리면서 그냥 동그라미 한 네 개 그려봤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는 같은 의미로
음, 이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 보이면은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방향은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보인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보이는 거는 그 얘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양변에 S랑 A씩 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보이면 이게 보여진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해 가능한 건지. 아니죠. 아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의뢰가 있나요? 아니, 일단은 A, B, T, ST가 셋이고, 네. 그리고, 이거, 글쎄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걸로만 생각을 하면, 그, 예를 들어서 B-S가 T의 서브셋이다라고 했을 때, 뭐 B가 T 플러스 S의 서브셋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정의한 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연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일반 정의한. 아, 뭐, 그냥 자연수 세계에서는 A 더하기 B가 C 이렇게 됐을 때, 뭐 A가 B, C 마이너스 B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게 가능하겠지만, 왜냐면 그 음, 여건이 존재를 하니까. 네. 근데, 아이고, 마이너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 B의 여건인 마이너스 B가 존재하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뭐 더하기의 여건이 있으니까 뭐 가능하겠지만 이제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금 그냥 기호를 이렇게 쓰고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B에서 S 집합에서 겹치는 부분만큼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여건을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됩니다. 누군가가 네. 정의라면. 네. 동의는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을 가지고 하는 연산인데 그거에 대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여건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여건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거는 그렇죠. 뭔가 직관적으로는 뭔가 그냥 이렇게 집합에서도 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안 보인 거는 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명확하게, 네. B 더하기 S에 대해서도 조금 애매한 게, 그냥 애초에 더하기 기호를 썼을 때에 대한 집합의 연산은 뭐지라는 생각도 있고요. 뭐, 음, 그냥 합집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뭔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미 연산이 돼서 저는 이거를 그냥 빼기 연산으로 생각을 했고 약간 자연수에서 쓰는 그걸로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다 더하고 둘 다 그냥 S랑 A를 더해버려가지고 약간 그냥 쉽게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반려를 해두고 그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뭐 나중에 혼자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건을 보인 적은 없다는 확실히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뭔가 네 개의 집합이라고만 했고 그냥 아는 거는 이거. 내가 여기서 봤던 거는 그냥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결국 그 B가 T에 이제 속하는 부분 집합이다라는 그게 결국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B 집합에서 S를 뺀 거가 그러니까 T에 S가 들어가지 않는 거랑 B에 A가 들어가지 않는 걸 확인한다면 결국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증명한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B가 T의 그 부분 집합이라는 건 이미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B에 S가 포함되지 않아 있고
T에 A가 포함되지 않아 있다면 결국 우리는 이미 서포트 했었던 거를 그대로 아, 동일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식으로 좀 한번 보면 또 어떨까 좀 생각을 지금 문제 보고 올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 간결히 먼저 설명드리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미리 정리해둔 네 개의 셋이 있는데 그 네 개의 셋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관계 중에서 B와 T에 대한 관계를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것도 결국 B와 T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 B에서 S를 뺀 거고 T에서 L을 뺀 거니까요. 그래서 B집합에 S가 들어있지 않고 T집합에 T셋에 A집합이 없다면 결국 앞에서 서포즈 했던 것과 내용이 동일한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간 발레로 드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네. 일단은 있으면, 거기 네. 틀렸다는 걸로 되겠죠. 있으면 만약에 그 발레인 경우에는 네. 틀린 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선생님께서는 B라는 집합에 이제 S가 아예 없다로 이제 간 거잖아요. 이 그러면 논의의 충분히 될 것 핵심은. 같고. 네네. 그러니까 이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아, 예, 예, 예.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준석 선생님께서 이 저도 되게 재밌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래서 B에 S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어, 잠깐만요. B가 S가 있다고 해도 되나요? 있으면은 그냥 저 문장이 틀려져 버리는 거죠. 근데 보여야, 그러니까 있으면은 이 문장이 틀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아니, 근데 있어도 돼. 있으면 그냥 이 문장이 틀린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음, 음, 잠시만 한 번만 다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네네. 아, 포함돼도 되겠네요. S가 네, 있어도. 그렇죠. 포함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근데 이러면은 살짝 네, 아까 그 이제 장순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여번에 대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지금 하는 것도 결국에 그 집합을 어떤 수로 보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남성 선생님이 네, 말씀해줬던 그런 패스처럼. 그래서 그 음, 부분이 아마 조금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음.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마디를 네네, 드리자면,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생각을, 어, 잡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DRM이라든지 그 프로퍼티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흐름을 생각하는 데 대해서 아직은 좀 덜 익숙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풀었는데. 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홈워크를 막 풀면서 올리는데 그건 이제 다른 분들한테 강요할 생각은 없는데 증명 기초 스터디를 종료하는 시점에서는 그걸 다 풀어놓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는 증명 기초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은 저는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이제
되게 전형적으로 그 어떤 증명의 패턴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준성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 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인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S라는 애가 A보다, 그냥 말로만 해볼게요. 그냥, S라는 애가 A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T라는 애가 B보다 큰 상태에서, T라는 애에서 더 작은 A를 제외한 거랑, 그리고 T보다 더 작은 B에서 A보다 더 큰 S를 제외한 게 있으면은, 당연히 T-A가 B-A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고개가 끄덕끄덕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어떤 직관적으로 봤을 때, 큰 거에서 작은 걸 제한 게, 당, 어, 예를 들어서 막 1, 2, 3 이렇게 있다. 그리고 뭐 5, 4, 3, 2, 1 이렇게 있고 근데 4, 3, 2, 1 있고 1, 2, 3, 4가 있을 때 5, 4, 3, 2, 1에서 1, 2, 3을 없앤 거랑 4, 3, 2, 1에서 1, 2, 4, 1, 2, 3, 4를 없앤 거 이 둘 중에 보면은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거는 이, 이, 얘네들끼리의 서로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크고 작으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이 직관 자체는 그냥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납득이 안 돼도 돼요. 네. 그냥 다시 말하면 네. 아, 네. 일단은 거기서 조금 반례를 들고 싶은 게 T보다 B가 작은데 B보다 S가 큰지 작은지는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S와 A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S는 A의 그 슈퍼셋이기 때문에 A에 있는 걸 모듈이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B에 있는 건 T에 모듈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T에서 T에서 A에 겹치는 부분을 없앤 거가 당연히, 어, T에 있는 거의 일부에서 A를 포함하면서 A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없앤 것보다 직관적으로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 네네. 그래서 네. 근데 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승환님도 좀 납득이 되시나요? 그냥 직관적으로 막 머리를 짱구로 굴려가지고 막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그래서 뭐, 이런 뭐 네모가 있고 막 이런 세모가 있을 때, 아, 세모가 크냐 네모가 크냐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네모가 뭔가 커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겹쳐봤을 때 네모가 더 큰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저희가 지금까지 수학 그 문제들을 생각하던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엄밀하게 말할 수 있을까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을 좀 살짝 길게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아, 네,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높이가 뭐 h고 뭐 밑변을 뭐라고 하나요? 뭐 s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네 둘의 크기를 생각하려면 우리는 XY가 뭐 HS, 2분의 HS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걸 보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집합의 관계 쇼 데이터 할 때에는 뭐 방금 전처럼 어떤 수식 같은 걸 세워가지고 뭔가 증명을 보여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눈으로 딱 봤을 때 XY가 당연히 더 이거보다 커 보이니까 큰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겹쳐봤는데 그냥 크던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방금 제가 설명한 더 큰 셋에서 더 작은 A를 제외한 게 더 작은 거에서 A를 포함하는 더 큰 거를 없앤 거보다 당연히 더 뭔가 원소가 안에 더 많겠지, 더 포함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말들. 근데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쓸 수 있는가? 네, 차곡차곡 수학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고민을 더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B-S가 T-A의 서브셋이다. 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가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어,
힌트를 드리면 4x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말로 이 네, 위에 저도, 문장을 정의할 수 네, 있는가? 일단 이거가 안 되면은 저희는 수학적으로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 처음에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아, 그러면 ABST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지금. 주어진 거는 방금 이준석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A랑 S 관계, B랑 T 관계 밖에 없고, 그 관계 내에서 엄청 큰 거,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뺀 애랑 두 번째로 큰 것처럼 보이는 애랑 그 다음으로 작은 애 뺀 거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애 뺀 게 조금 이거는 이제 말로 이제 약간 방금 이제 장혁 선생님께서 그림 그려준 것처럼 이제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뺀 게 더 크겠지. 그냥 약간 이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거는 여태까지 증명규칙하면서 두 개였어요. 그 전칭이냐 특칭이냐 해서 ABST를 잡습니다.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1, 2, 3, 4 잡고 아까 뭐 잡고 근데 그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그 숫자들의 서밖에 안 보인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일반화를 하라고 지금 모든 셋 4개 줄 테니까 거기서 이런 게 성립하는지를 보여라가 지금 이 문장이니까 4x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칭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여기까지는 이제 장혁 선생의 말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어, 네, 제가 말하고 싶은, 네, 어느 정도는 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정정을 하고 싶은 네네네. 부분은 4x라는 거는 제가 그냥 어떤 힌트로 드린 거지. 뭔가 정해져 있는, 4x라고 할까? 그러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그쵸. 네. 정확하게 어떤 일반화할 수 있는 대상을 생각하고자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무조건 뭐 4 or X가 먼저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두고 싶은 포인트는 show that B-S, 뭐 subset T-A는 뭔가를 간단하게 표현한 형태인 거잖아요. 기호를 심볼을 이용해 간단하게 표현을 했죠. 하지만 얘가 주는 수학적으로 엄밀한 그 구체적인 그 정의가 뭐냐라는 거죠. B-S는 T-S의 서브셋이다. 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기술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음, 이게 가능하냐? B-S가 T-A의 서브셋이 부분집합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르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의미가 뭐지? 그냥 아무 말이나 이거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미 T-A가 B-S의 부분집합이다. 네, 근데 너무 동어반복인데요. 그쵸. 네. 그러면은 저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인데, 어,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홈워크나 이런 걸 나중에 봤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이 어떤 문장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픽스가 안 되면 그때는 책을 봐야 된다는 거죠. 책에서 데피니션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생각입니다. 승환님 지금, 아, 제가 그냥 화면 공유를 해서 책을 띄워드릴게요. 지금 뭐 태블릿이니까 책 네네. 보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는 오늘 한 얘기가 뭐 다른 얘기도 당연히 더 중요하지만 문제를 푼다는 입장과 증명을 이제 한다는 입장에서 오늘 한 얘기가 와닿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동의합니다. 당장 뭐 이해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 그냥 이런 어떤 구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입장인데 네. 잠시만요. 어, 요청 보냈거든요. 네네. 받았습니다. 네. 어, 이거는 제가 좀 좀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오픈소스로 수학자들끼리 힘 합쳐가지고 만든 책인데, 어, 이런 책이 감사합니다. 있는데, 네, 슬랙에다가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제 네. 무료거든요. 그래서 셋이랑 로직 뭐 이런 것들, 진짜 기본적인 수학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소리는 그만하고. 자, 서브셋의 정의로 온 거죠, 저희가. 음, A가 B의 서브셋이라 하면, 어, 서브셋이라 한다. 네, 근데 그 조건이 뭐냐? Every element of a set S가 또한 B의 엘리먼트라면 우리는 A는 B의 서브셋이라 한다가 정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브셋의 의미예요. 애초에 부분집합이라는 말을 우리는 막 쓰고 있지만 정확하게 부분집합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냥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집합 안에 집합. 이게 뭐가 뭐의 부분집합인지는 당연히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포함된 거 보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 포함된 걸 보는 그 과정이 더 작은 부분집합이 더 큰 부분집합 안에, 그러니까 더 포함된다. 작은 부분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더 큰 부분집합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 사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나요? 이 네, 문장을 납득.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좀 우리가 A 부분집합,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려면 이 말이 안 나오면은 음,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인 음, 거죠. 네. 그러면은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은 승환님 혹시 문제 네, 다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제 네. 아이패드를 연결. 저는 일단 그 혁수님이 말씀하신 거 좀 되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 처음 집합을 배웠었던 그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덕분에. 그러니까 저희가 부분집합이나 차집합이나 여집합을 처음 할 때, 그 막 센이나 옛날에 막 개념 원리 같은 책 풀다 보면은 계속 원소를 쓰게 만들거든요. 이게 원소가 몇 개가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부분집합이니까 부분집합이 그 원소들 결국 그 엘리멘트들을 계속 잡게 만들더라고요. 옛날에 풀었던 문제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되게 와닿아서 이제 어떻게 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대로 이제 네, 그 아까 전에 했던 B-S는 T-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를 방금 그 정의에 입각해서 한번 말해보거나 써보는 걸로 이 네, 문제를 풀이하는 게 시작되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B-A랑 T-A를 교집합을 했는데 B-S가 나왔다. 그러면은 증명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이상순 선생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B-A랑 네, T-A를 계산을 했더니 B-S가 나왔다. 네, 그러면은 B-S가 T-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장학순 선생님께서는 어, 어떻게 수학적으로 쓸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सब셋이라는 그 수학적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기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어, 그, 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까지 그게 수학적 정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B-S도 이제 비교집합 S의 여집합으로 음, 바꿀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좋네요. 그냥 옛날에 그냥 집합 그러니까 계산했듯이 그냥 계산하면 그쵸. 되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건 것 같긴 해요. 이거 음, 네, S만 여집합. 전체 S만 여집합은. 연습판인가요? 네네. 아, 맞네요. 음.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장혁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수학적 정의로 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보인다. 게 있긴 그, 한가 보다. 네, 네. 그러면 네, 어, 상인 선생님께서는 네네. 이제 좀
기계적인 조작으로 푸는 증명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틀리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시메트릭 디퍼런스라는 연산을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XOR 겹치는 애만 빼는 거. 그거가 뭐 어소시에이트가 막 순서를 바꿔도 막 성립하고 막 이런 것들 교환 법칙이 뭐 성립하냐 이런 거를 할 때 되게 그런 막 기계적으로 T-A를 막 A의 여집합과 교집합으로 바꾸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네. 그 상현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뭐 B and SC가 결국에는 이 교집합을 해가지고 T and AC로 한 다음에 그러면 이 교집합들은 다 풀릴 수 있으니까 P and SC and 뭐 T and AC에서 근데 뭐 S가 A보다 큰 집합인데 이거를 여집합으로 했으니까 AC가 S보다 더 커지고 그러니까 P and 근데 여기서 P가 아니죠? 이거 R인가요? B구나. 또 B, 죄송해요. B. 네.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그, 근데 왜 아, 교집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집합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두 개 집합을 교집합했을 때 어떤 A랑 B랑 교집합을 했을 때 A가 나온다는 거는 음, 네, 그런 네, 네, 의미잖아요. 이해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금방 해보면 되는 거니까 B and SC and 뭐 T and AC 이렇게 풀어 제낄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제가 제대로 쓴 게 맞나요? 맞죠? 오케이. 네. 근데 이제 A가 S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집합은 A 여집합이 더 크겠죠? 아이고, 더 크겠죠? 그러니까 SC만 남아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나요? 그리고 네. B가 T보다 작으니까 B만 남아요. 네. 그래서 B and SC가 나와요. 얘는 다시 말하면 B and C죠. B 네. and S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의 교집합은 결국엔 B-S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이기 위해서 B-S와 T-A의 교집합을 보였는데 그게 B-S가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B-S가 T-A의 सब셋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명을 한다 하시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저도 이해가 네, 되네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증명 기초 스터디를 연습할 때 그렇게 적절한 풀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서.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퍼즐처럼 맞추는 그 증명이 어, 저희한테 되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예를 들어 방정식도 막 그렇게 하는 그 차곡차곡 식을 바꿔가면서 했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조금 더 정석적인 방법으로 아니 좀 표현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떤 증명을 읽어내려가는 그 문해력을 기른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일단 이 서브셋이라는 게 어떻게 수학적으로 기술될 수 있을까를 먼저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상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가 되고, 그 풀이가 조금 더, 한 번 더 그 점검을 해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도 억셉이 돼요. 수락이 돼요. 근데, 그리고 조작하는 것도 증명 과정상에서도 항상 충분히 발생하는 일들, 그리고 이렇게 차이를 교집합이랑 여집합으로 바꿔내는 변환하는 거는 증명 과정상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일인데, 지금 증명 기초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바는 이거를 그 문제 풀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느냐에 대한 훈련으로서 이걸 접근한다면은 이제 저는 장혁순 선생님 말도 들어보고 싶고, 거기서 이제 배울 것들이 있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자연스럽게 장혁순 선생님 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방법이 증명 기초에서 하는 방식이랑은 좀 많이 멀다라는 건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장혁수 선생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우리가 B-S가 뭐 T-A의 서브셋일 때 B-S와 T-A의 교집합은 B-A가 된다라는 그 성질을 이용했는데 어 걔네들의 어떤 의미를 또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서술해 보면은 막 결국엔 똑같은 의미가 된다 이런 걸 증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방법이다라는 게 제 음, 말씀이었고, 네, 네네. 그렇죠. 철저하게 데피니션 위주로 가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B-S는 T-A의 서브셋이다를 한번 아까 그 정의대로 적어볼까요? 아까 정의를 좀 보고 싶은데, 그, 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네네네. B가 여기다 그냥 이거죠. for x in A가 if for x in A가 벌써 그러니까 if는 이 전체 문장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벌써 x인 b면 만약에 이렇다면 then a는 b의 서브셋이다. 이게 서브셋의 정의입니다. A의 모든 원소가 그 B에도 들어가 있으면 그 A가 B의 부분집 그 सब셋이다. 그러면은 어, 그 सब셋 데피니션을 음, 맞네요. 아, 아닙니다. 네. 음, a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만. 그 모든 x인 a는 x인 b 이렇게. 모든 X인 A는 모든 X인 B. 그렇죠. 조금 헷갈리시면은 for all x인 a를 라고 다시 그냥 말로 풀어가지고 하면 조금 더 쉬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for any x then 예,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전칭을 쓰는 게 맞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A에서 X를 하나 뽑았잖아요. 네. 그 X는 B에 포함된다. 그냥 서술하면 되니까 그냥 X인 B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요? then도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if는 음, 서브셋 데피니션을 의미하는 거니까 네. for any X인 A에 대해서 X가 B에 포함되면은 then A는 B의 서브셋이다. 네.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혹시, 네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저는 그 뒤에 있는 쇼댓 문장을 적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드백을 한번 네네. 주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전칭 그 B의 원소들이 있는데 근데 그 B의 원소가 S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for every 뭐 B가 있고 그 B의 그 부분 집합이라는 걸 표현해 줬고 그리고 and로 묶어서 and는 여기서는 그 뭐지? 그 그냥 논리 기호로서 and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B가 S에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시를 줬어요. 음. 그 X가, 그러니까 B에 X가 있고, 여기서 이제 잠시만요. X, for 네, n이 저는 여기서 그냥 그 계속 헷갈려가지고 X, Y, Z 헷갈려서 그냥 스몰 b로 적었는데요. 그래서 스몰 b가 네. 집합 S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b들이 이제 결국에는 저 T-A도 똑같이 이제 적어줬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요. 네, 네. 음,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써봤는데 음, 결국에 이게 어, 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지금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텝을 쪼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써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얘를 하나로 생각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것도 먼저 했습니다. 아, 그거, 그러면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타이핑이 어떻게 주석을 달 수가 없네. 주석 따는 방법 잠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에 버튼이 있어요. 그 펜이에요. 이거 네, 주석이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어떤 이제 스몰 b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 b에 종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b의 원소니까요. 스몰 네네. 이 네. 스몰 b가 결국에는 S에는 포함되지 않는 B들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네. 이게 이제 AND로 묶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AND 그 기호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음, 이제 이준수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신 부분을 이제 장육 선생님께서는 약간만 더 쉽게 가보자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대입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B랑 S를 따로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장육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B-S를 A라고 아마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A는 여기 썼으니까 아, 잠깐 네, 많이 그쵸, 그쵸, 그쵸. 헷갈리세요. 네네네.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위 센텐스의 그냥 그 데피니션의 A로 이제 그, 영어를 그냥 네, 그쵸. K로 합시다. 그쵸, 그쵸. 네. KQ, Q로 KQ. 하고, 네. 네, 이렇게 KQ를 보이냐 해봅시다. 이거죠. 네, 그쵸. 네네.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지금 저희는. 그렇죠. 네. 승환님이 잘 알아주셨네요. 네, 그쵸. 저 먼저 앞 스텝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정의를 빌려서 쓰자면은 그냥 뭐, 그쵸, for any small k가 뭐, 그 대문자 그쵸. k에 속했는데, 그 k가 q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게 서브셋이다. 이렇게는 표현을 할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쵸. 거기부터가 이 시작되죠. 절차가 안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서술을 아예 할 수가 없다가 제 요지였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한번 K도 쓸 것도 없이 그냥 B-A로 맞아요. 저렇게 쓰고, 네. 네, x가 t-a의 원소면.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게 저는 이렇게 되는 게 여기서 다음 스텝이 더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뭔가 좀 살짝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찝찝함이 살짝 남긴 합니다. 찝찝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가 안 되면 저희는 앞으로 진행이 안 된다 했잖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승환님이 잠깐. 네. 네네네. 계속 하시죠. 이제 이거를 그러면 다르게 말을 해서 우리의 어떤 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승환이 혹시 이 if랑 then 지우고 네, 여기다가 WTS 점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We want to show that for any x in x b-s에 있는 x를 모두 뽑았을 때
그러니까 그 밑에 문장도 밑에 문장은 이렇게 그냥 괄호로. 그냥. 네. 그러면 이제 for any x b-x s에 있는 x를 전부 다 뽑았을 때 그 x가 t-a에도 있음을 보이면 저희는 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점을 시사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집합에 대한 증명을 할 때 그냥 모든 문제를 하나 그냥 그 중에서 하나의 탁에서 뒀을 때 집합에 대한 문제를 보일 때 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보일 때는 반드시 어떤 거 하나를 뽑아도 그 성질을 만족한다. 어, 음, 그런가요? 이거를 보이는 게 굉장히 저는 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 x를 b-s가 네네. t-a라는 거의 서브셋임을 보이려면 그러니까 서브셋이한 성질임을 보이려면 b-s에 있는 어떤 x를 뽑아도 걔가 t-a 안에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보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꼴이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we want to show that을 적어 놓은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쩌라고 그 다음에 어쩌라고 인 거죠. 당연히 여기서는 이것만 있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suppose that A in S and B는 네, T에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서술을 해보면 그 전에 그냥 이 문장 자체에서도 우리는 뽑아낼 수 있어요. X in B-X가 X, X in 네네. T-A를 보이기 이전에 이제 픽 X 했죠. 그쵸. 네. 뽑았죠. 네, 근데 X는 B에는 포함되고 S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는 거죠. 그쵸. then 여기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 X B-S에서 뽑으면 then X는 B에 음, 포함되고 X는 S에 포함되지 이준서 않는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복잡하게 네네, 갈 거 없이 그냥 한 줄을 더 적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그럼 여기 네네네.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쵸. 어? 근데 보니까 이 suppose A, 이제는 요것들을 이제 문장으로 적어 봐야 되는 시점인 거죠. 얘는 이 힌트를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T-A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네. 그쵸? 네네. 생각을 좀 해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네네. 두 개 다 쓰지 마시고, 하나만. 이것만 이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B가 T의 서브셋이다. 그러면 X는 B에 속해 있으니까 결국 X도 T에 속해 있다가 되어버리겠네요. 동의하시나요? 그쵸. 이제 중요한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정말, 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by B는 T의 서브셋임을 이용하면, 근데 우리는 물론 이것도 구구절절 B의 원소면은 T에도 포함된다, 뭐 이런 말들 구구절절 적지는 맙시다 이제는. 그러면 X가 B의 서브셋이니까, B의 원소니까, since X가 B의 원소니까 X는 T에 포함된다. 저는 여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끝까지 끌어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AS에 대해서도 해보는 거죠. 이 똑같은 일. 음. 아, 그쵸. 그것도 가능하죠. 이제 뭐 Y를 잡았을 때 그게 뭐 T-A에서 뽑은 엘리멘트인 Y가 있을 때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뭐 이제 T에는 속하고 A는 속하지 않고 근데 A에 속하지 않으면 S에도 속하지 않을 거고 그쵸? 왜냐면
그 그쵸. Y, 엘리멘트 Y는 둘이, A에 속하지, 부분 집합의 원소니까요. 아, 뭐, S의 부분 집합인 A 집합의 원소니까 네. S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 T-A에서 나온 그 스몰 y는 결국 그 이제 T에는 속하지만 B에 속할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네. B랑 T는 여기서 뺍시다. 꺼져. 네네. 그리고 X는 S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죠. 네네네네. 위에 대안을 했잖아요. 그리고 A가 S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 보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A와 X의 관계는 지금 A, 우리는 이 사실을 조합해갖고 X와 T의 관계를 뽑았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우리는 A와 X의 관계를 뽑을 수 있어요. X와 A의 관계요. 그쵸? 한번 네. 생각해 볼게요. 노란색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란색들을. 음, S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A에 대해서도 아까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제가 다른 색깔을 잠깐 쓰면은 결국 여기도 이제 X에 대해서는 A가 포함되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 A에 있는 모든 every element가 S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X는 S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그쵸. 그쵸. 뭐, 거기까지 가는데 니게이션 취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더 큰 집합에도 속하지 않는데, 당연히 그거보다 작은 집합에도 속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적어주면, 아이고, X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얻어낸 귀중한 정보입니다. X는 T에는 속하지만 X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거를 심볼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다시 T-A. 그쵸? X는 T-A에 포함된다. 증명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네,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모든 X를 뽑았을 때 B-S 안에 있는 모든 X를 뽑았을 때 그 X가 T-A에 있음을 도달하면 돼요. We want to 아, show that for any X in minus B 어. minus S가 X in T-A다. 근데 이 로직은 다 이해가 되는데 네, 이거 하나 그러니까 그 전층으로 지금 뽑았으니까 된다. 뭔가 이렇게 안 해와가지고 집합에서 원소를 뽑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그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음, 예, 이게 전층이니까 이게 다 된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장혁 선생님? 그쵸. 그러니까 이 X는 전층. B-A를 대표하는 애예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원소들을 대표하는 애예요. 모든 원소들보다 일장 이런 게 아니라 네, 가장 평범한 X를 구하고 온 그렇죠, 거죠. 그렇죠. 걔가 네, 근데 이해가 됩니다. 샬라샬라 해가지고 T-A에도 포함된대. 그럼 B-S에 대한 모든 애들은 다 그렇죠, T-A에 그렇죠. 포함된다는 뜻이야라는 거죠. 그럼 네, 네. 제가 혹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실 수, 이거 그냥 지워버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은, 자, 전 스텝으로 가기 전에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보실 수 있나요? 재밌네요. 어, 둘 다 A라 음, 헷갈리는데 둘 다 A여야 되는군요. 네.
아, 근데 증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 네. We want to show that부터 시작해도 되죠. 그 A가 A의 서브셋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일단 명확하게 적어놔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수마님 하신 거에서. 아, 근데 이렇게, 그니까 지금 동어 반복이라 이렇게 쓰는 게, 아, 저는 동업 반복이어도 괜찮다고 생각, 네. 네, 서브셋. 네네,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네. 동업 반복이어도 괜찮죠. 그쵸, 동업 지금 반복이어도 얘기가, 문제, 네. 음, 결국엔 명제잖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증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x를 잡더라도 그렇죠. 네. 결국 A의 집합에 속할 테니 그렇죠. x는 결국 어차피 뒤에도 똑같이 x는 A의 집합에 속하니까 이게 그렇죠. 부분 집합이면서 같은 집합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글로 쓰려니까 갑자기 단어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네, 원투 쇼 댓을 먼저 썼으니까 목표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픽 n이 x는 a를 뽑았을 때 x가 a에 있음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음, 다시 네, choose 픽 할까요? 픽으로 네. 픽 n이 x in a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얘가 x는 a에 있음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a에 있는 걸 뽑았으니까 x에 있겠지. 아, a에 있겠지. 똑같은 말이죠. 네.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감히 건방지게 obviously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네. 아니죠. 네, x가 A에 X가 속한 그냥 네, 네. 이렇게 된다. 네. 음, 그러니까 여기 원투쇼가 네, 그쵸. 픽 n이 x인 a는 obviously하게 아, x인 그러네. a이므로 그러므로 a는 음, a의 부분집합이다. 네, 종료. 네,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명해 보이는 음, 명제임에도 우리가 증명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서브셋의 어떤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그럼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은 이전에 있던 문제에 접근을 음, 다시 해보는 거예요. 음, 좋습니다. 음, 아, 그래서 네, 차육수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차육수 선생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방금 이제 스터디 하는 와중에 이해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 뭐, 네, 생각이 나서. 뭐 어디에든 있겠죠. 네네, 근데 네,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제 제시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제일 어디서 특이, 보고 네, 갖고 왔어요. 네. 네네. 아, 근데 뭐 그렇게 갖고 오더라도 그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자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 확실히 아무 문제 골라 잡아서 푸는 이게 너무 절실한 것 같네요. 저도 어 분명히 그 증명기초할 때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고 또 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자 또 다시 한번 이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적용을 시켜가면서 풀면은 분명히 그 좋은 성취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고 또 코멘트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터디는 여기서 종료가 되는데 이거 그냥 이 1번 문제에 대해서 그냥 계속 써보고 싶으시면은 뭐 끝나고도 계속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줌은 꺼지더라도. 뭐, 혹시나
마무리를 오늘 지금 당장 마무리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증명기초 영상 중에서 6번이 있어요. 그 임의의 원소 고정의 중요성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전에 있는 거 안 봤더라도 6번 영상은 오늘의 그 논의를 위해서 반드시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늘 얘기를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꾸벅에 있는 거를 거의 풀 수가 없어요. 음. 아, 너무 그 귀중한 시간이 되었네요. 네, 그러면은 그 주문 여기서 그 방은 닫고 녹화가 마무리 될 텐데 그 장혁순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시고 싶으면 이제 슬랙이나 아니면 따로 이제 그 네, 방을 잡아서 이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증명 기초 스터디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